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그 오토사,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이제 컴 매니지먼트 관련한 기본 내용 설명드릴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거를 다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요. 다시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여기서 그 오토사 사이트 들어가서 어댑티브 쪽 들어가면 여러 모드를 볼 수 있고 관련된 스펙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세부적인 거는 내용 보면 되고 스펙을 보면 거기 있는 내용에서 RS랑 그 SWS 등의 스펙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쪽 스펙을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펙 내용을 볼 수 있고 제가 알려주는 거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일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를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공부해서 뭔가 여기에 인발부돼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스펙 공부를 결국은 하게 될 거고요. 물론 한 사람이 모든 플랫폼을 다 처리하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EM이랑 컴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되게 기본적인 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개발할 때 좀 이해가 되고 뭔가 이제 동작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를 설명드리는 거죠. 예,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좀 잘라왔어요. 보면은 여기 뭐 잘 뜨네요. 여기 알아서 들어가 있어서 뭐 이쪽에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왔고요. 여기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그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 컴의 그 부분이 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통신이잖아요. 여러분이랑 제가 뭔가 대화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써야 되고 이 언어는 공기를 통해서 나랑 바로 앞에서 대화를 한다면 공기를 통해서 귀에 전달돼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고 들리는 거잖아요. 입으로 소리를 표현하고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공기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뭐 편지를 보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죠. 편지를 받은 쪽에서는 글을 읽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리고 뭐 수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모두 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서로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어쨌든 요약화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그런 통신 개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SOMIP, 시그널 PDU, 시그널인데 이제 PDU 베이스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로컬 IPC는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DDS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매체들이 있는 거고, 뭐,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캔을 개발해서 넣는다. 그럼 뭐 이제 캔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차량에서 쓰는 통신이에요. 그다음 플렉스레이, 얘도 이제 차량에서 쓰는 통신인데, 뭐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개발해서 연동해서 넣는다면.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모듈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익스큐션 매니지먼트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는 되게 기본이 되는 베이지컬한 필수 모듈이 되겠죠. 펑션 클러스터가 됐겠죠. 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가 뭔지는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SOMIP 관련된 동작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이슈 대 이슈, 그러니까 이슈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하나의 보드, 타겟,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통신을 하게 되겠죠.
그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AP는 고성능 CPU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대용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성능,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같은 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성능의 CPU를 왜 쓰겠어요? 많은 거를 처리할 상황이 많은 거겠죠. 뭐 센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화면 정보라든지 뭐 그 이미지 정보라든지 그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일 거고 센서로 받으면 시그널 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CPU만 좋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주고 받으려면 대역이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4차선로로 달리는 거, 4차선로에서 차량들이 똑같이 100대가 달리는 거랑 8차선로에서 똑같이 100대가 다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훨씬 8차선로에서 더 빨리 가겠죠. 더 많은 차량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썸IP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로 나뉘잖아요. 보통 통신 TCP/IP 통신 만에 배웠다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버 쪽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프로바이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소비하는 애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어댑티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이 되면 이제 아라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썸IP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썸IP 결국 이제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배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세븐레이어라고 해서 뭐 그 TCP, 뭐 UDP 그 계층이 결국 존재해요. 그 계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이제 연관된 디바이스, 피지컬 계층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레이어 4 정도, 레이어 4, 3, 2, 1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더넷으로 저희가 통신을 하니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썸IP가 있기 때문에 썸IP에 대한 기본 동작을 알아야지만 이 통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썸IP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 뭐냐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거거든요. 주로 그냥 약자로 SD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플리케이션 1이 있다고 하면 1이 그 약간 서비스를 그러니까 레스트리가 이제 저장하는 저장 매체거든요. 저장하는 뭔가 대상이 되겠죠. 여기 이제 오퍼를 해서 정보를 남겨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리퀘스터 그 서비스를 컨슘하는 애가 파인드해요.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여기 있냐.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면 콜을 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1에 콜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뭔가 하나의 도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프로바이더가 있고 컨슈머가 있으면 오퍼링을 해요. 오퍼링이 뭐냐면 내 정보를 그 상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상대 이슈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나 이런 서비스가 있어. 난 이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이게 오퍼링이고 컨슈머가 만약에 그 서비스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subscribe를 해요. 그러면 이게 유효하면 프로바이드는 거기에 acknowledge 이거 있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벤트 같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서비스 디스커버리 과정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썸IP에서는 통신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 쓰는 건 뭐냐면 그 멀티캐스트를 해요.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이제 간략하게만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왜냐면 이건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찾으면 많이 나와요. 멀티캐스트를 얘기하면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내 네트워크 망에 있는 애들한테 날리는 거거든요. 패킷을. 멀티캐스트는 내가 특정 몇몇 지정을 해서 날리는,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특정 IP 주소를 설정을 해서 그 특정 대상들을 상대로 멀티캐스트를 해서 오퍼링이랑 파인딩을 한다는 거죠. 상호 간에. 그래서 5번은 이게 처음에 내가 고생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왜냐면 저도 일을 하면서 그냥 남는 시간에 일도 하고 제 개인적인 뭐 생활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펙을 찾아보고, 그렇다고 이제 뭐 회사 자리를 쓸 수는 없고 스펙을 찾아보고 하는데 좀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렸어요. 3번이랑 5번 그렸거든요. 그래서 5번 그림 뭐냐면 아까 ECU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디바이스예요. ECU1이랑 ECU2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컴 쪽에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할 때 레지스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앱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를 컨슈머 하는 애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레지스터에서 전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처리해주는 뭐 데몬이라든지 앱이 있어야 돼요. 뭐 모듈이 뭐 아니면 뭐 하여튼 그건 정의하게 나누니까 뭐 그냥 바이너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있어야 되고, 프로바이더도 내가 프로바이더를 레지스터에 등록을 하고 그 레지스터 정보를 멀티캐스트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 해주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썸IP 데몬, 썸IP M, 뭐 썸IP 바이너리 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뭐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앱을 통해서 뭘 해요? 컨슈머는 파인딩을 날려서 이거 있어 찾겠죠. 얘를 통해서 파인딩을 멀티캐스트로 날릴 거고, 여기 이슈 1에서는 뭐냐면 A라는 컨슈머가 A 서비스 A를 소비하려는 컨슈머가 있고 서비스 B를 이제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나는 A를 컨슈머 하려고 해. 그 다음에 나는 B를 제공할 거야 라고 이제 등록을 하면 얘가 이제 그걸 멀티캐스트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슈 1이랑 이슈 2는 그럼 상호간에 뭐가 돼 있겠어요? 서로 멀티캐스트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럼 이슈2에서는 서비스 A에 대해서 프로바이더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걸 오퍼링을 멀티캐스트 날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레지스터 앱이 받겠죠. 이슈1에. 그 다음에 이슈2는 A와 B에 대한 요청을 받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정보가 서로 남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컨슈머예요. 이게 좀 A라고 해서 계속 헷갈리는데, 컨슈머 서비스 A를 컨슈머 하려는 이슈 1의 앱은 그 이슈 2의 서비스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슈 1에서 이슈 2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는 지금 프로바이더를 했는데 지금 이제 B는 쓰는 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B는 일단은 정보만 레지스터 앱 쪽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여기서 뭐 컨슈머를 하는 서비스 B를 컨슈머 하는 애가 있으면 얘는 또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뭐냐면 그 썸IP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안 되면 통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메서드 콜이라든지, 그리고 메서드, 이벤트, 필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존재해요. 그리고
메소드, 필드, 그다음 이벤트는 우리가 그냥 자바나 그 객체 지향 언어 뭐 C++이나 배울 때 뭐 C샵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해요. 거기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메소드, 뭐 필드, 이벤트들 들어가거든요. 필드는 모르겠는데 이벤트랑 메소드는 있는데 그거랑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연결이 제대로 됐냐 이제 이슈 간에 확인할 때 아니면은 뭐 타겟 대 타겟 컴퓨터 간에 이제 확인할 때 핑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핑은 날라가는데 그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제대로 안 되면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통신은 뭐냐면 결국은 이슈 원한테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이슈 원이 쓰는 거거든요. 메소드 크루 같은 거를 날려요.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 기준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쓰고 있고 서비스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하는 거죠. 서비스 하나의 인스턴스가 어느 정도 정의돼 있고 거기 메소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필드 같은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 있겠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갖고 있어도 사실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 자체에서 서비스 A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비스 A를 컨슈머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여기 보여주는 예시처럼 내가 서비스 A 컨슈머인데 이슈 2에 서비스 A 프로바이더가 있어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반으로 그렇게 다 나뉘어져 있고 그걸 정의를 해놓고 이제 돌리면 그러니까 이제 썸IP를 돌리겠죠. 하나 커뮤니케이션 이제 펑션 클러스터에서 돌리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이게 멀티캐스트 안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이 부분을 사실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로그 같은 게 더 있으면 로그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테스트 돌아가는 걸 사실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 이제 실질적으로 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더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그릴까 하다가 그리고서 그리거나 아니면은 좀 어디 뭐 그림 같은 거를 그리거나 아니면 글로서 좀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해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 뭐 이해가 더 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주제는 좀 생각해 볼게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누군가 이제 활용하기 좋겠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누구한테 뭘 가리키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 이후에는 이거 말고 아예 개발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개발 중에 제가 느낀 거, 그 다음에 되게 막 힘든 거, 아니면 좀 이런 거 막 짜증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사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계속 영상을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댑티브 오토사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나중에 또 더 좋은 정보 있으면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